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승입니다. 오늘 원데이 원 패러그래프 첫 번째 날입니다. 1일차 오늘은 제목 유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실 거예요. 2017년 지방제 9급 문제인데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시간을 선생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보세요. 이제 문제 풀어보세요. 4개의 선지 중에서. 답 하나 고르셨나요? 답 하나 고르셔야 돼요. 지금 정도 시간에 푸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시간 넉넉히 드린 거예요. 볼게요. 지금부터 뭐 혹시 시간이 모자르시면 오늘 1일차 수업이라서 선생님이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시간 모자르시면 읽을 때 선생님이 넘기기 전에 이렇게 눌러놓고 일시 정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일시 정지 눌러놓고 충분히 읽으신 다음에 넘기세요. 알겠죠? 다음 화면으로 넘겨서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타닥하면 10초씩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넘기셔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봅시다. 이제부터 제목 유형 풀이의 핵심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설명이에요. 근데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시와 수능 쪽이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가 좀 다르냐면 그 수능에서는 제목이라고 하는 막 의문문의 형태를 띈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뭐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표현 하나로 딱 끝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키워드를 주고 그다음에 콜론을 써주고 그다음에 설명이 나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구조를 사용해서 제목을 표현하는데 공시시험 이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시험 문제는 사실 제목이라고 써 있지만 주제들입니다. 물론 수능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자를 쓰면 주제고 대문자를 쓰면 제목이 되는 그런 선지들이 존재합니다. 수능에도. 근데 공시에는 그냥 다 주제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주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수능에 비해서 상당히 쉽게 접근이 가능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독해 문제에서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를 묻는 문제들은 대부분 중심 내용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나서 무슨 얘기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글쓴이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글쓴이가 글을 쓰는 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딱 하나의 문장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중심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수없이 이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결과 뭐 수능이라든지 뭐 등등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 학생들은 중심 내용을 주관식으로 말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주제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주제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주제 문제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주제라는 개념이 없는데 주제를 어떻게 맞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참고서에 있는 문단별 주제를 외웠어요. 무식한 접근이죠. 그러니까 주제라는 거를 모르겠어 전혀. 주제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주제가 뭐냐, 중심 내용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중심 내용을 전달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 어떻게 글을 전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조금 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 문제를 주관식으로 접근하라는 분들도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를 주관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글을 읽고 나면 단편적인 사실만 기억나지 중심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제목 유형을 풀 때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 마찬가지예요. 접근할 방법, 기준을 설정해 드릴 겁니다. 그럼 이 기준을 문제 풀 때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글의 내용을 읽고 나서 객관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주관적으로다가 접근하게 되면 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다른 강의에는 없습니다. 내가 만든 거니까. 아시겠어요? 볼게요. 주제, 제목 이런 문제의 주제나 쓰실 필요 없어요. 이 강의는 쓰는 필기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바로 드세요. 주제 제목에 정답 선지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정답 선택지의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요건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면 정답돼요. 첫 번째,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제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것이고 본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주제나 제목에 대해서 이게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본문에 있는 내용 가지고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없는 내용일 거 아닙니까? 없는 내용은 정답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한 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전체 내용을 포괄해야 돼요. 이 기준은 왜 나왔냐면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한 것 중에서 너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지로. 그럼 지엽적인 것은 주제가 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지엽적인 것을 골라내는 방법은 뭐예요? 전체 내용이 포괄되느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나 제목은 반드시 키워드를 포함해야 됩니다.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어 같은 데서는 중심 소재라고 얘기를 하는 그겁니다. 중심 소재입니다. 즉 빈번하게 가장 빈번하게 이 중심 소재는 다시 얘기하면 얘는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표현일 거예요. 알겠어요? 제일 빈번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중심 소재일 건데 이게 없으면 주제나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됐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제, 제목, 정답, 선지의 요건. 첫 번째,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 두 번째, 전체 내용을 포괄할 것. 세 번째, 반드시 키워드를 포함할 것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정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잘라나가시는 거야. 이 정답, 선지의 요건은 왜 쓰는 거야? 이걸 통해서 오답을 자르세요. 그럼 오답을 제거하면 4개의 선지 중에서 3개를 제거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3개 제거하면 몇 개 남아? 하나 남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지만 시간이 더 걸리지도 않고요.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틀릴 확률이 무진장 낮아집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해야 돼. 맨날 정답이라고 뽑았는데 오답이 나오잖아. 그지? 오답을 뽑아봐. 그럼 정답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십니까? 봅시다. 여기서 넣었어요. 본문 내용으로 답변 가능할 것, 전체 내용 포괄할 것, 반드시 키워드를 포함할 것.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제를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이 강의가 큰 의미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구문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선생님의 그 유명한 구문 강의 절대공식 넘버 제로라 넘버 원 같은 것들 고구마라 같은 강의를 통해서 정확한 해석 능력을 키우셔야지 이 강의 자체만으로는 성적이 오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해석이 되는데도 틀리는 것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강의다 생각하시면 돼요. 봅시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signal words 그 연결어 같은 걸 찾아가지고 이 글을 그러지 마세요. 잘 봐봐. 글의 일부를 읽고선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니?
글의 일부를 읽고서 정답을 맞추려는 학생들은 시간이 부족한 거지. 그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걸 줄이려고 하는 거야. 시간을 줄이면 정확성도 줄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잘 봐봐. 지금 글의 중심을 표현해주는 단어, 그 문장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개를 다 읽었을 때 중심 내용을 얘기하기 쉽겠니? 그 중에 2개만 읽고선 중심 내용을 이야기하기 쉽겠니? 당연히 10개를 읽으면 정보가 훨씬 많이 들어오잖아. 이해돼? 글쓴이는 이 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체계, 구조를 갖고 있는 글을 만든다고. 다시 말해서 순서대로 쭉쭉쭉쭉 글쓴이가 배열한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글의 중심 내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제발 뭐 뒤에서부터 읽는다라든지 뭐 앞에 뒤에만 읽는다라든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처음부터 쭉 읽으세요. 알겠어요? 선생님 시간이 부족해요. 그건 여러분의 실력이 부족한 거야.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가볼게요. 이제부터 이거 해석 바로 갑니다. 지금 영어로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겠는데 버릇이 맨날 읽는 거여가지고 가능 안 읽고 한번 가볼게요. Fear, 두려움과 그것의 companion, 동료인 pain, 고통은 are two of, 뭐뭐의 두 개란 얘기죠. 가장 그 유용한 것들 중에서 두 가지 것이란 얘기야. 근데 어떤 것이냐면 that men and animals possess. 인간들과 동물들 둘 다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유용한 것들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 것이다 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 글의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는 뭘 뽑아내야 돼? 글쓴이의 태도를 알아야 돼. 글쓴이는 지금 뭐하고 뭐에 대해서 fear, 두려움과 pain, 고통을 좋게 보고 있어.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으면 두려움과 고통은 좋은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가장 유용한 것들 중에 두 개라고 그랬잖아. 아, 두려움과 고통은 나쁜 건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주관성은 배제하세요. 글쓴이의 생각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만약에 그것들이 그럼 내는 누구예요? 두려움과 고통이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전제 조건 하나 있네요. 적절하게 쓰인다면 가장 유용한 것들 두 가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선생님은 여기서 살짝 이 글이 옛날 글이라는 느낌이 들어. 뭐 인간이란 말을 이렇게 man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물하고 대립 개념이잖아. 그죠? 이건 옛날 글입니다. 옛날 글이고 철학자가 쓴 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옛날 글이에요. 요즘에는 human beings 이렇게 쓰지 그냥 man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If fire did not hurt when it burnt. 만약에 불이라고 하는 것이 did not hurt. 여기 과거형 쓰인 이유도 있어. 이 구절에 과거형 쓰인 이유가 뭐야? 가정법입니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이런 게. 구문이 필요해요. 만약에 불이 상처 입히지 않는다면이야. 상처 입히지 않는다면 when it burnt. 그것이 태웠을 때 불이 태웠을 때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불이 이 손을 태웠어. 근데 이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면 Children would play with it. 뭐예요?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놀 거래. 이게 would가 쓰인 것도 역시 가정법이야. 아이들은 그것, 불 가지고 놀 거란 얘기야. Until their hands were burnt away. 그들의 손들이 다 타버릴 때까지 불 가지고 놀 거래. 불 가지고 논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서? Did not hurt. 이때 hurt는 해석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아프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영어 표현이 hurt는 상처 입히다는 뜻도 있지만 아프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it hurts 그러면 그거 아파 이런 뜻이 된다고. 그럼 다시 이거 해석할게요. 만약에 불이라고 하는 것이 아프지 않다면 그것이 태웠을 때 아프지 않다면 그럼 그것이 여기를 태웠어요. 근데 아프지가 않아. 그렇다면 아이들 안 아프니까 어떻게 돼? 막 가지고 놀 거란 얘기예요. 즉 이 말이 왜 나왔어? 이 말이 왜 나왔어? 첫 번째 문장과 이 두 번째 문장에 분명히 관련이 있어. 여러분들 문맥독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에 연관성을 일부러라도 뽑아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프지 않다는 건 바로 뭐예요? 그렇지. 여기는 뭐가 없다면 pain이 없다면 그죠? pain이 없다면이야. 이 hurt라고 하는 것이 뭐랑 연결된 거예요? pain하고 연결되는 개념인 거야. 이래서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애들은 손 다 탈 때까지 불 가지고 놀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그 다음에 similarly 유사하게 if pain existed 만약에 고통은 존재하지만 역시 가정법이야.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역시 아까는 pain이 없다면 이번에는 뭐가 없다면
두려움이 없다면 이해됐어? 그죠? 각각 하나하나 없다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두려움이 없다면 한 아이는 자신을 태울 거야 반복해서. 두려움이 없어. 봐봐. 개가 무서운지 모르는 애기들은 개한테 덤벼든다고. 그지? 불이 두렵지 않은 사람 불한테 덤벼들 거 아니야. 저거 이쁘다. 알겠어? 안 두려워. 그죠? Because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에게 경고하지 않을 것이야. 뭐 하도록? Keep away from. Keep 머물러 있다. Away from 몸으로부터 떨어져서야. 그럼 몸으로부터 떨어져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멀어져 있게. 그죠? 멀어져 있게요. 그 불로부터 멀어져 있도록 경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야.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에게 경고해서 뭔가를 못하게 하는 것인데 두려움이 없다면 불에 막 다가갈 거란 얘기죠. That 어떤 불이냐면 that had burnt him before. 전에 그를 태웠던 불입니다. 화상 입혔던 불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도 사람들은 다쳐. 그죠? Really fearless soldier. 정말로 두려움이 없는 군인은 두려움 없는 얘기도 나왔네. 그죠? 두려움이 없다면이야. 정말로 두려움이 없는 군인은 그리고 실제로 몇몇의 군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알겠어요? 두려움이 없는 군인들은 실제로 존재해요. 됐나요? 존재합니다. 이 두려움이 없는 군인들은 is not a good soldier. 훌륭한 군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군인은 곧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야. 빠르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죽은 군인은 쓸모가 없어 그의 군대. 맞죠? 용감하게 뛰어나가 총 맞고 죽어. 끝. 그죠? Fear and pain. 그 두려움과 고통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두 개의 경호원들입니다. 근데 그 경호원들이 없으면 인간들은 그리고 동물들은 곧 죽어 없어질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걸 처음부터 여러분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두려움과 고통은 좋은 거다. 얘들 없으면 인간과 동물은 멸종될 거다. 그 얘기를 두려움이 없다면 그다음에 고통이 없다면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잖아. 이해됐어? 그걸 좋네요. 그럼 이제부터 선지 볼게요. 1번 Obscurity of fear and pain in soldiers. 모호성입니다. 두려움과 고통의 모호성이야. 군인들에게서. 군인들한테 두려움하고 고통이라는 것은 모호한 존재다. 이런 얘기야. 한번 접근해볼까요? 본문 내용으로 답해보세요. 군인에게서 두려움하고 고통이라는 게 모호한 존재래? 그런 얘기 없었지? 1번을 통과 못하는 거야. 아까 기준에서. 그러면 정답 아닌 거야. 알겠어? 본문에 없는 얘기네. 두 번째. Indispensability of fear and pain. Indispensability. 필수 불가결함. 그러니까 이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필수 불가결함. Indispensably 없으면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함이라는 뜻이니까 두려움과 고통의 필수 불가결함, 절대적 필요성 이런 얘기예요. 그럼 두려움과 고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대. 그럼 본문의 전체 내용 포괄됩니까? 두려움과 고통은 쓸모 있는 것이야로 시작해가지고 얘네들 없으면 인간하고 동물은 멸종될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두려움하고 고통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이 포괄됩니까? 전체 내용이 포괄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들어있습니까? 키워드 있잖아. 뭐 두려움과 고통. 알겠어? 그럼 이게 뭐가 돼? 정답. 이해됐어요? 여기서 끝내지 말라고요. 3번, 4번 선지가 왜 틀렸는지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3번 갑니다. Disapproval of fear and pain. 이거는 두려움과 고통을 승인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얘네들한테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얘네들 안 좋은 거란 얘기잖아. 이해됐어요? 얘네들은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이 불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아이들의 association with fear and pain. 여러분들 이거 그 공시 해설지에 엄청나게 많이 해석 틀려 있어요. 이거 해석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잘못돼 있더라고. 잘못된 건 선생님 못합니다. 기억도 안 나고. 두려움과 고통의 연관성이잖아. 아이들의 연관성이잖아. 뭐와 연관성이야? 두려움과 고통과의 연관성. 즉 아이들이 두려움과 고통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두려움과 고통에 연관되어 있대? 그 연관되어 있다고 치자. 연관되어 있다고 칩시다. 1번 통과했어요. 2번. 아이들이 얘기가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합니까? 아이들의 얘기는 예시였을 뿐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군인의 얘기는 포괄해요? 못하잖아요. 동물들은요? 못하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전체 내용 포괄이 안 되고요. Fear and pain이라는 건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1번도 통과는 안 됐어. 왜냐면 아이들이 연관돼 있어 두려움과 고통 이 말이 존재하지 않았거든. 아이들은 두려움과 고통하고 연관된 존재야.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인간하고 동물이 두려움하고 고통 때문에 잘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지? 그래서 얘는 1번도 사실 제대로 통과한 게 아닌데 1번 통과했다고 쳐도 전체 내용 포괄이 안 됩니다. 키워드는 있어도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패스가 안 돼서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늘 첫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할 게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셨으면 이제 다른 문제들의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식을 적용해서 풀어나가시기 바랄게요.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제, 제목, 요지의 정답, 전답순지 요건 뭐라고요? 전체 내용을, 첫 번째, 본문 내용으로 답변 가능할 것, 전체 내용을 포괄할 것, 키워드를 포함할 것. 그 다음에 정답을 가리는 것보다 오답을 잘라내는 것이 더 명확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맥 독해, 문장하고 문장 사이 관계를 철저히 따지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원데이 원 패러스 첫 번째 날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